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옷이 바뀌었죠? 하루가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네요. 일이 많아요. 딸기도 키워야 되고 해서 일이 많아서 어저께 선생님 찍었어야 되는 건데 못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선생님 또 많이 우리 진도를 오늘은 진짜 계획된 대로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회의가 생기고 일이 생겨서 선생님이 원하던 만큼의 진도를 계속 못 나가고 있어서 조금 많이 선생님도 답답하네.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우리 어저께 수업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오택 규칙이랑 그리고 요놈들이 각각 원자들이 안정한 상태가 됐었을 때 어떤 거를 만족시키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냐면 오택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그러게 되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비금속인 애들은 전자를 얻으면서 오택 규칙을 만족시켜. 그래서 전자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고요.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리는 게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자를 버리게 돼. 마찬가지 양성자수랑 전자수랑 달라지게 돼. 그런 애들은 이제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은 음이온으로 되면서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한 상태 전자 배치를 갖는 상태, 바다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비교. 이제 오늘은 흐름보다는 비교. 비교. 우리 어저께가 조금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오늘 수업에서는 좀 비교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만 하면 돼요. 비교만. 오늘 수업 내용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쥐기가 조금 잘 안 지워지는 건지 이거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너무 세게 눌렀으나?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보기에 불편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안정한 상태가 됐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선생님 교과서랑 조금, 왜 이래? 교과서랑 조금, 잠시만요. 이게 왜 펜이 설정되어 있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봐야겠네. 교과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거기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자꾸 왜 펜 설정이 되지? 잠시만요.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교과서에 맞춰서 수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에이 참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듣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에이씨 이거 어쩔 수 없나 보다 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를 한 번 더 선생님이 좀 짧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제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어저께는 흐름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어떤 흐름까지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냐면요. 핵 전하량이라는 거. 핵 전하량. 여기 보시면 선생님 지금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핵 전하량이란 말을 썼어요. 핵 전하량. 그냥 전하량이 아니라 핵 전하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이 의미하는 거는 원자 핵을 의미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했을 때 우리는 핵 전하량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핵 전하량은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면 이 양성자의 영향만 받아요. 양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핵 전하량은
어떤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그 값을 따지면 양성자의 전하량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성자는 뭐랑 똑같아? 원자 번호랑 똑같죠. 원자 번호랑 똑같습니다. 원자 번호는 똑같죠.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양성자 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핵 전하량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기율표에서 봤었을 때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죠. 오른쪽 가면 당연히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증가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핵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핵 전하량이 이제 증가한다 라는 거랑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핵 전하량.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수소 이따 칩시다. 수소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원자 핵이 있겠죠. 원자 핵. 선생님 원자 핵은 그냥 표시 안 하고 그냥 굳이 안 할게요. 얘는 근데 핵 전하량이 얼마냐면은 핵 전하량을 선생님 표현할게요. 플러스 1이야. 그럼 이제 헬륨. 얘는 헬륨은 플러스 2입니다. 전하량이래. 전자가 두 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하나만 일단 더 써볼게. 리튬. 리튬은 원자 번호가 3번이니까 얘는 플러스 3입니다. 전자 껍질 얘네들은 두 개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노란색으로 써야지. 노란색, 여기 원래 있었던 거 마지막 하나를 쓰는데, 누가 좀 구해다 줬으면 좋겠네.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자 핵이랑 전자는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량,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량,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전자 인력 작용해. 근데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긴 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자 핵이랑 전자랑 누가 더 훨씬 무겁냐면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이 서로 다 같이 잡아당기는 거야. 근데 얘가 힘이 훨씬 세. 질량이 엄청 큰 놈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코끼리랑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합시다. 같이 막 잡아당기는 거. 이거 잡아당기면 이렇게 오는 거야, 막. 그러면 선생님이 코끼리를 잡아당긴다라는 느낌보다는 코끼리가 선생님을 잡아당긴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뭐가 작용을 하게 되냐면 정전기적 인력,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 그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잡아당기는 주체는 전자가 아니라 어떤 거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자 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얘네들의 질량값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게 되면 이놈이 여기로 와서 달라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더 자세한 내용으로 2차 지필고사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루지 않을 텐데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원자 핵에 가까운 전자면 가까운 전자일수록 뭐가 작아지고 에너지 준위가 작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고 했었죠. 그 에너지 준위가 원자 핵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전자들은 그만큼 안 끌려간 이유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는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되냐면 요 핵 전하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요 핵 전하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요 핵 전하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 핵에서는 지금 여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플러스 1의 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어떤 거를 이 전자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플러스 이만큼의 힘으로 마찬가지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거고, 요 리튬 같은 경우도 얼마만큼의 힘으로 플러스 3만큼으로 이러한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실제 핵 전하량만큼으로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요거에 대한 내용을 대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원자 핵에서 그냥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한다. 어떤 힘에 의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 잡아당기려고 하는 힘은 뭐에 따라서만 바뀌게 된다? 양성자 수에 따라서만 바뀌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다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항상 플러스 1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전자들을 잡아당기는 거고, 헬륨 같은 경우는 항상 플러스 이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항상 플러스 3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항상이라는 말을 썼어요. 어디서? 원자 핵에서 잡아당기려고 하는 핵 전하량 자체가.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 전자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되게 심심할 거야. 아무런 것도 없고 심심할 겁니다. 근데 두 개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 둘 사이에 같은 플러스지. 뭐가 나타나냐면 반발력이 나타납니다. 반발력이 나타나요. 서로 얘네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다 멀어지려는 반발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네들끼리도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반발력이 있는 거고요. 얘네들끼리도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서로 멀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얘보다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내용이긴 하는데 얘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얘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왜? 얘는 껍질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는데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봅시다. 첫 번째 말고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중심부 쪽에서는 플러스 3의 핵 전하량, 핵 전하량으로 어떠한 애들을 한번 잡아당겨 볼 거냐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잡아당겨 볼 거예요. 얘가 끌려가지 않더라도 플러스 3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얘를 잡아당기려고 하면 버티고 있으면 얘는 안 끌려가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지만 얘는 이제 플러스 3만큼의 핵 전하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 선생님이 말했던 것 중에서 조금 틀린 내용이 있어요. 틀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좀 멈춰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게 왜 저렇게 될까 생각하고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플러스 3의 핵 전하량으로 잡아당기는 건 맞아요. 근데 둘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반발력이 일어날 거예요. 얘들 사이에서도 반발력이 일어납니다. 반발력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끌려오려고 하다가 얘네들 사이에서 반발력 때문에 얘가 좀 더 멀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끌어가려고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네. 끌어가려고 하는 요 힘에
반대되는 힘이 생기는 거야. 어떤 요 반발력이 생깁니다.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이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힘, 반발력이 4만큼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R자hin 개념으로 보시면은 얘가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 우리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합시다. 선생님이 요 물체를 10의 만큼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여기서 뭔지 모르는 어떠한 물체가 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거야. 얼마만큼으로? 4만큼으로. 그러면 선생님은 10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요 물체가 느끼는 힘의 크기는 10이 안 되겠죠. 왜? 반대되는 힘이 얘를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힘이 요 4만큼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느끼는 힘은 얼마만큼이 될 거냐면은 6만큼이 될 거예요. 6만큼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어차피 여러분들 이해를 안 되면은 반복해서 들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최대한 이제 반복하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플러스 3만큼의 힘으로 중심부 쪽에서 리튬 원자 핵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잡아당기지만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 전하량 값은 플러스 3이 나오지를 못해요. 커질까 작아진다. 왜?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을 그거를 끌려오려고 하는 그 잡아당기는 힘을 방해하는 이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 3만큼의 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 전하량은 플러스 3보다 작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느끼는 핵 전하량은 플러스 3보다 작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이 핵 전하량 값, 이거 우리는 유효 핵 전하다라고 불러요. 유효 핵 전하다라고 부릅니다. 유효 핵 전하 값이랑 요 핵 전하량 값은 조금 다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러스 3만큼 못 느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밀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 전자들이 좀 끌려가지 않을까요? 그럼 얘네들은 이 플러스 3만큼 핵 전하량을 그대로 느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 여기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 둘 사이에서도 뭐가 일어나냐면요. 반발이 일어나요. 얘네들도 둘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더라도 이 첫 번째 전자 껍질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없다 하더라도 같은 궤도 안에서 전자끼리의 반발도 생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애들도 플러스 3만큼의 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이제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은 얼마만큼의 방해를 하는지, 반발이 얼마만큼 돼서 얼마만큼의 방해가 되는지 그거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 이것도 반발이 일어나. 이러한 일어나는 반발적인 효과로는 가려막기 효과라고 합니다. 가려막기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려막기 효과가 뭐냐면 그냥 이 핵 전하량에서 이제 끌어오려고 하는 걸 좀 뭔가 방해한다, 가려막는다라고 해서 그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고요. 책에 따라서 이게 가리움 효과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가리움 효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핵 전화량에서 실제 핵 전화에서 어떤 걸 빼주면 가려막기 효과를 빼준 값, 이게 뭐가 되냐면 유효 핵 전화 값이 됩니다. 유효핵 전압값이 돼요. 유효핵 전압값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가려막기 효과 같은 경우는요, 같은 전자 껍질에서도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다른 전자 껍질 사이에서도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떤 게 더 클까요? 이 가려막기 효과가. 같은 전자 껍질보다는 서로 다른 전자 껍질 사이에서 가려막기 효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아, 선생님,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가려막기 효과를 어떻게 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냐면, 또 이제, 리튬이 있어요. 플러스 3만큼. 그냥 이렇게 전자 있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전자들을 원자에서 끌어달려고 하는데, 얘가 그 공간을 딱 가로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뭔가 물건을 잡아 당겨서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되는데 못 끌려오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가린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막 효과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은 핵 전화량이 증가하고 핵 전화량이 증가한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유효핵 전압값이 뭔지, 실질적인 핵 전압값에서 이렇게 전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전자들은 요 실제 핵 전압만큼 느끼지 못한다. 뭐 때문에? 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이 가려막기 효과라는 거는 전자들 사이에서의 반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면 발음도 안 좋은데 막 빨라질 수가 있어요. 방금도 좀 그런 것 같았어. 그럼 이거 빼준 값이 이제 우리 유효핵 전하다. 그래서 이 유효핵 전하 값이 실제적으로 그 전자들이 느끼는 핵 전하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요, 요거에 따라서 원자들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이온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잠시만요. 이거 문을 선생님이 더워서 열어놨더니 지금 쉬는 시간이 됐는데 조금 시끄럽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좀 몇 가지 지금 손이 진짜 멍청한 것 같은 게 문 닫고 오면서 그 다음 설명할 거 까먹었어요. 됐다, 기억났다. 이거 잠깐 지우고, 이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교과서 몇 페이지 보시면 싹 하세요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한데, 일단 유효핵 전압값의 의미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잠깐 지우겠습니다. 방금 전 선생님 가려막기 효과, 요건요,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커집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커져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냐? 81페이지 보시면요, 그림 2-4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여기 이제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바로 그냥 그릴게요. 유효핵 전압. 이렇게 쓰지 말자.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여기서 그냥 리튬부터 네온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흰색으로 표현한 게 실제 핵 전압값. 교과서랑 조금 선생님이 다르게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면은 조금 기록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핵 전압값인 거고요.
선생님 지금 밑에서 그릴게. 얘도 이제 리튬부터. 여기 이제 유효핵 전압값. 유효핵 전압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리튬은 원자 번호 3번, 양성자 숫자가 3개.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 양성자 숫자 10개. 그래서 핵 전압이 더 커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원자 번호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 전화량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자 번호 커진다? 모두 같이 커진다. 전자수도 커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요 차이가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 차이가 의미하는 거.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을 때 실제 핵 전화에서 어떤 걸 빼주게 되면 가려막기 효과를 빼주게 되면 유효핵 전압값이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값을 빼준 게 이거가 되는 거고요. 그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게 어떤 거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얘네들이 가려막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가려막기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자체가 엄청나게 자주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가끔씩 출제가 되면서 이걸 해석하는 문제가 좀 나와요.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다루고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느껴질지 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점점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차이가 커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들 공통점은 같은 족이죠. 일로 갈수록 같은 요 주기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진다라는 말이 되냐면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실제 핵 전화량 값에서 실제 핵 전화량 값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겠어.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었을 때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대.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한대. 그리고 뭔가 그러면 유효핵 전압값도 조금 작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냐면 실제 핵 전압값도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도 하지만 유효핵 전압값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는 정도보다 실제 핵 전화량 값이 커지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효핵 전압값도 점점 증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어떤 거를 알아두시면 좋으냐면 유효핵 전압값도 증가한다. 유효핵 전압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다 증가하는 거야. 원자 번호도 증가하고 핵 전화량도 증가하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고 유효핵 전압값도 증가하고 다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를 묻는 게 많이 나옵니다. 이 차이에 해당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 정도이다. 그래서 리튬보다 네온에서의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묻는 게 저번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수능에서는 자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론적인 거 묻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다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좀 더 약간 이론적인 그걸 물어보게 되면 뭔가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적인 게 조금 많이 나와요. 이 흐름을 가지고서는 뭔가 판단해야 되는 거 그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다 그냥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지난번 강의 때 말했었죠.
일단 암기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거꾸로 가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암기가 안 돼. 아, 그 공부 안 할래.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꼭 하고서 넘어가려고 하고 싶은 게 당연히 맞는 거죠.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되게 모순되지만, 아직까지 우리 고등학교 교육 상황이, 그런 학생들은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워낙에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험으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긴 하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두셔야 될 거는 요 흐름이에요. 흐름. 요거 아마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 그림 2-4번 보시면 교과서 81페이지, 일단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처럼 같은 주기일 때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2주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3주기 같은데 점점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효액 전압값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유효액 전압값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핵 전화량은 안 바뀐다. 뭐가 바뀌는 거야?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서 유효액 전압값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왜 나트륨이 리튬보다 유효액 전압값이 큰가요? 핵 전화량 자체가 크기 때문이에요. 핵 전화량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들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핵 전화량 값이 크기 때문에 리튬보다 나트륨이 또 베릴륨보다 마그네슘이 유효액 전압값이 더 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비교해 볼 거냐면 밑에 보시면 원자 반지름 하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원자 반지름을 정의 보니까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 핵 간 거리의 2분의 1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뭔가 74 하면서 뭐 PM 피코미터 약자인데 우리 쪽 보니까 뭐 10의 마이너스 12승 미터래. 뭔가 되게 어려워. 뭐 37 피코미터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분명히 나중에 공부할 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원자 핵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까지 이 거리를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자 반지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원자 핵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까지 요 사이의 요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자 반지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원자 반지름의 크기 비교하는 거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아니라 써놓으면 약간 조금 더 공부할 때 편하겠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선생님 이제 요거를 써대서. 요거를 안 지우는 이유가 항상 이번 수업 들을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라고 그러한 의미로 이걸 안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또 쉬는 시간이 끝났네. 문 좀 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번 파트 부분이 원소의 주기성, 뭔가 규칙적인 게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데, 칼륨은 하지 마시다. 어차피 흐름 다 똑같아요. 수소는 요만한 요거 전자극자 1개, 리튬은 2개, 나트륨은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한 그래프가 나오는지만 확인만 해볼게요.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의 어떤 거 여러분들 비교해 볼 거냐면요, 얘들 크기를 비교해 볼 거예요.
이거 그냥 얘네들 만약에 숫자를 쓸게요. 8개 들어가고 1개 들어간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기에 다 이제 원자 핵이 가운데 있을 거고 원자 핵에서부터 가장 바깥쪽 전자까지 최외의 전자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냐면은 원자 반지름을 한다고 했어. 원자 반지름. 지금 선생님이 각각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원자 핵에서부터 이제 중간에 원자 핵이 있는 거야. 원자 핵에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최액의 전자까지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쭉 내려올수록 얘는 공통점이 얘네는 1쪽, 얘도 1쪽이야. 같은 족이면 밑으로 내려올수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집니다.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껍질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껍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위가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일 때 이 원자 반지름 비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하게 껍질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돼요.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유효액 전압값이 리튬보다 아까 나트륨이 크던데요.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전자가 나트륨보다 더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친구들은 정말로 똑똑한 친구면서 뭔가 되게 호기심이 넘치는 친구예요.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돼요. 맞잖아. 뭔가 힘이 세면 셀수록 본인한테 많이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돼. 근데 우리 방금 전에 교과서에 보면은 리튬보다는 나트륨에 있는 애들이 뭐가 더 크대? 유액 전압값이 더 크대. 전압 크대. 그럼 얘네들이 크기가 더 가까이 와가지고 크기가 더 작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약간 이제 좀 대학교 수준의 좀 이론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냐면 그만큼 이제 얘네들이 느끼는 힘이 얘네들보다 더 큰 건 맞아요. 유액 전압이 더 큰 건 맞아. 근데 우리 얘네들은 어디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냐면 여기서밖에 있을 수가 없고 얘네들은 전자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야. 근데 여기다가 얘를 율로 내려야 돼. 누가? 이 핵 전하량으로. 다시 설명하면 여기 있는 전자를 만약에 이렇게 쭉 끌어오려고 하면은 여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얘네들이. 그럼 이쪽으로 내려야 되는 건데 이 유액 전압값이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두 번째 궤도로 내리기까지의 힘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 자체가 더 크긴 크지만은 요 두 번째 전자 궤도까지 잡아당길 수 있는 힘보다는 작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같은 족일 때에는 크기를 비교할 때 전자 껍질만 보면 된다, 비교하면 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 안에서만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이렇게 같은 족일 때는 이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만 의존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전자 껍질 수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문제들 풀 때 여러분들 전혀 오류 없이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액 전압값이 큰 건 맞지만 버티고 있는 거다, 이 전자들이. 그만큼 느끼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다. 여기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오늘따라 되게 방해 요소가 많네요. 또 옆에서 바로 화장실이라서 그런데 물을 틀고 계시네요.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써놓을까요? 내려갈수록 다른 데 있을까? 원자 반지름 증가.
원자 반지름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자 반지름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리튬. 좀 크게. 리튬. 그 맨 끝에 있는 플로린으로 할게요. 이 정도. 플로린으로 할게요.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아마 이 원자 반지름 크기 하는 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 18쪽 원소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은 결합을 형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서 약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적용이 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 원자 크기 할 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원자 핵에서부터 최의 전자까지 거리,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마음대로 정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규칙대로 문제를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원자 거리를 측정하지를 않아요. 측정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거는 두 원자 사이의 거리의 절반, 두 원자 핵 간 거리의 절반, 이렇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 정의가 되는데 헬륨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들은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결합의 길이를 반지름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봤을 때는 18쪽인 애들이랑 크기를 비교하는 건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 그림 2-8에서도 뭐가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냐면 비활성 기체가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봅시다. 우리 이제 이렇게 얘네들 그냥 전자가 7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얘네들 핵 전화량이 플러스 3이야. 얘도 핵 전화량이 플러스 얘는 9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좀 정할게요. 임의적으로 정할게. 이 전자들에 의해서, 이 안쪽 전자 껍질들에 의해서 이 반발이 돼가지고, 이 핵 전화량의 크기를 방해하는 효과를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가려막기 효과를 수치를 측정하는 계산식도 있습니다. 그거까지 가면 너무 TMI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거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어떤 건 알 수가 있냐면 둘의 공통점을 봅시다. 둘의 공통점. 바로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다라는 말은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 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쓰지는 않겠습니다. 말로만 할게요. 체외각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이 똑같다라는 말이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리튬이랑 플로린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같은 주기야. 그 말은 뭐냐면 전자 껍질 수가 동일하다는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체외각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이 똑같다라는 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체외각 전자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또 첫 번째, 두 번째에 체외각 전자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구해 볼 거냐면요. 유효액 전압값. 얘도 우리가 유효액 전압값. 여러분들이 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 이온 반지름의 크기 비교하고 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적 관계 문제만 뒷다 풀면 안 돼. 이 파트 부분에서 문제가 절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전자 배치하고 하는 부분, 이 대단한 이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뭔가 외우면 외울수록 완벽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때 양적 관계 말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 풀기가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일단 완벽하게 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만, 이온 반지름의 크기, 원자 반지름의 크기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온 반지름의 크기랑 원자 반지름의 크기 비교하는 거 당연히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봅시다.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수치 값을 그냥 전자 하나당 얼마만큼 방해한다. 1만큼씩 방해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해요. 어차피 우리는 원자 반지름 크게 비교할 때는 어떤 것만 보면 돼. 둘 사이의 거리만 보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거리를 봤었을 때 얘네들이 U의 전압값을 크게 느끼면은 많이 원자 핵조로 끌려갈 거고, 작게 느끼면 별로 끌려가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누군가 선생님 잡아당기는데 세게 잡아당기면 선생님이 많이 끌려가겠고, 만약에 약하게 잡아당기면 조금 가겠죠. 그 잡아당기는 사람이랑 선생님의 사이의 거리를 이제 원자 반지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네들은 중심부 쪽에서 원자 핵에서는 플러스 3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체외가 전자를 잡아당기지만 첫 번째 전자 껍질, 이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뭘 해? 가려막아. 그 가려막기 효과 정도가 하나당 1씩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임의를 정한 거야. 그러면 이 전자는 얼마만큼의 힘을 느낄 거냐면 플러스 1만큼만 느낄 거예요. 이쪽으로 올까요, 이제? 마찬가지. 원자 핵에서 플러스 9만큼의 핵 전하량으로 체외가 전자들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안쪽 전자 껍질이 방해해 가려막아. 가려막는 정도가 전자 하나당 1이라고 하면 얘네들 얼마만큼? 플러스 7이야. 얘는 플러스 1이야. 얘는 플러스 7이야. 누가 더 크니? 플로린이 더 크죠. 더 크면 어떻게 될까? 더 원자 핵 쪽으로 많이 끌려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원자 크기는 반지름 크기는 리튬이 플로린보다 큽니다. 얘네들은 지금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개념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 전압값이랑 원자 반지름의 크기랑은 반비례합니다. 얘네랑 원자 반지름은 반비례해요. 반비례합니다. 유의 전압값이 크면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로 갈수록 같은 주기일 때 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다?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뭐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의 전압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 이유는 뭐야? 전자 껍질수 증가. 왜 커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커지는지.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나트륨보다 누가 더 큰 거야? 알루미늄이 더 큰 거고, 붕소보다도 알루미늄이 더 큰 거고,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러면 CL이랑 리튬을 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 같은 족일 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가 커진다?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CL은 3족인데 그 그래프를 보니까 표를 보니까요. 그래프죠. 그래프 보니까 리튬이 더 큰데요? 더 큰데요? 얘네들 어떻게 비교하죠?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대부분 같은 족이 아닌 경우에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같은 족이 아닌데 문제가 출제될 경우는 거의 인접한 족만 이런 식으로 인접한 경우만 마그네슘보다 누가 더 지금 리튬보다 누가 더 커? 마그네슘 더 큰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뭘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 이것도 마그네슘 더 작구나. 더 작네. 이렇게 인접하지 않는 경우는 유의 전압값이나 뭔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인접한 상황에 있는 거 비교하는 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 봤을 때 얘는 전자 껍질 2개야. 얘는 3개야. 얘가 더 커졌는데 마그네슘 더 지금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봐야 될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출제가 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적인 이론적인 사항,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사항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좀 더 대학교를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유효액 전압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만 비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오지를 않아요. 선생님은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안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같은 그리고 같은 주기 요게 나오죠. 이렇게 대각선을 비교하는 거 나오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지게 보면 1쪽 빼고는 나머지만 봤었을 때에는 껍질수가 많으면 다 크기는 큽니다. 껍질수 많으면 다 크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원자 반지름의 크기, 선생님이 되게 너무 완벽하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설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유효액 전압값의 의미를 일단 여기서 알아두셔도 되는 거고요. 어떨 때 유효액 전압값이 커진다? 단순하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액 전압값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랑 원자 반지름의 크기, 두 원자가 결합했었을 때 핵간 거리의 절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원자의 핵이랑 어디까지 최유의가 전자까지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전자 껍질이야. 전자 껍질수. 이게 동일하면 이제 어떤 걸로 가는 거냐면 유효액 전압값으로 가는 겁니다. 유효액 전압값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 껍질수가 선생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 반지름이 커진다 했었죠. 그게 아닌 경우가 바로 이 리튬이랑 비교했을 때인데 리튬이나 다른 애들이랑 일족 원소들이랑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껍질수가 많으면 크기가 크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온결합 물질의 크기 할 때 이온결합 물질 크기 아니라 이온결합 물질의 결합끼리 할 때도 조금 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2차 지필고사 때 나올 범위예요. 요 개념을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면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이제 같은 주기일 때 전자 껍질수가 같을 때는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유효액 전압 따라서 바뀌게 된다. 근데 그만큼 전자들이 느낀 핵 전원량이 크면 핵 쪽으로 많이 끌려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흐름, 요 주기성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충전하고 다시 요 영상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업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점심 먹고 회의가 있긴 한데 최대한 오늘 이온 반지름의 크기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선생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